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고 생각하냐면 매출, 요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체 다 대출 받은 거 맞죠? 네. 대출을 받아서 원금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다 원리금 분등 상환으로. 그러면 월세 받는 거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제외하면 혹시 네. 순 월세는 얼마일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4번 물건 같은 경우는 오늘 계약을 한다고 네. 들었지만 잔금은 받지 않았지만 걔도 임대가 완료됐다라고 네. 생각하고 한번 환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요게 149만 원 순수익 남는 것 같습니다. 야, 절반이 넘네. 근데 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고생시켰던 두 채가 굉장히 복덩이였네.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네. 아니, 맞지 않아요? 예. 그런 이미지가 분명히 주변에서 조금씩 달라졌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2년 전에는 제 막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잘 하겠어? 라는 의심의 눈초리. 가족들도 아들이 왜 갑자기 저런 거 한다고 하지? 걱정, 우려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지나니까 요 정도 해낸 거를 보고 주변에서의 선생님에 대한 생각, 시선들이 분명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주변의 시선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예 벽을 쳐놓고 보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람은 저는 오히려 더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시선도 나는 좋은 쪽은 크게 보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선생님 또 그런 시선들 누구보다 간과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주위 시선 많이 신경 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고 생각하냐면 매출, 요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선생님은 다 대출을, 내채 다 대출 받은 거 맞죠? 네. 대출을 받아서 원금 나가는 것도 있을 거고 다 원리금 분등 상환으로. 그러면 월세 받는 거에서 원금하고 이자를 제외하면 혹시 네. 순 월세는 얼마일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에 4번 물건 같은 경우는 오늘 계약을 한다고 네. 들었지만 잔금은 받지 않았지만 걔도 임대가 완료됐다라고 네. 생각하고 한번 환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게 149만 원 순수익 남는 것 같습니다. 야, 절반이 넘네. 근데 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고생시켰던 두 채가 굉장히 복덩이였네.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을 가져다 줬어요. 그러면 149만 원 네. 월세 순수입을 만들어낸 거고 거의 150만 원 돈의 월세면 선생님 배우로서 하루 나갔을 때 일당에는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선생님 하시는 일에서는 편차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꾸준한 월세가 흔들리는 삶에서 수입의 불안정성을 보완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또 5번 물건도 이제 계획을 하는 거고 또 그런 마음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찾아온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거기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그러면 그 양평집에서는 그냥 월세 정도만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걔가 월세 얼마 받는 거야? 60만 원이요. 60만 원? 네. 그래도 선방했네. 우여곡절 많았는데 운이 좋게 참 60에 빠졌습니다. 그때도. 양평은 저번 영상에서 그래도 조금 다뤘던 집이니까 제외하고 신림동에서 신축빌라를 그때 물건 번호 있는 거를 2채를 한꺼번에 받았어요. 그때 네. 돈도 없었는데? 예, 부족했어요, 돈이 좀. 그러니까 두 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면 두 개 입찰한 적 물건번호 있는 거 옛날에 작가님 처음부터 배울 때 파주 같은 데 가면 한 3개씩 써봐요, 4개씩 써봐요 이렇게 해서 많이 써봤거든요. 한 번도 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광주 같은 데도 2개 써보고 혹시나 만약에 2개가 되면 부모님한테 빌릴 생각까지 혹시 몰라서 최악의 이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게 물어는 그렇죠. 받았어요. 근데 물어보면서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게 이때가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물건이었던 건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중앙지방법원이 좀 다른 법원들에 비해서 극장 형태로 생겨서 특이한 느낌인 걸로 좀 기억하는데 이재현 씨 나오세요 했는데 단독 입찰인 거예요. 받았는데 아시잖아요. 그 기분 좋으면서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단독 낙찰 받으면 되게 무섭죠. 그래서 내가 혹시 뭐 빠뜨렸나? 나 잘못했나? 왜 단독이지? 하고 쓰고 있는데 갑자기 두 번째 물건 발표하는데 이재현 씨 이러더니 사람들이 막 뭐야 술렁이는데 이재현 씨가 거기 계속 하나 더 써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진짜 뒤통수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쓰고 쓱 나왔죠. 근데 그날은 기분 좋았어요. 그날은. 그럼 그때 상황이 건물 자체가 물건이 많이 나왔던 거죠? 전체 나온 거는 많이 거의 전체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전체 나왔던 물건인 거고 거기서 채무자 한 명이 물건 번호가 여러 개인 물건으로 나왔던 거야? 네,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선생님이 두 채를 낙찰 받은 거고 그래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차에 누가 더 높은 데서 낙찰 받으신 분들도 있었잖아. 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사람들보다 한 번 더 유찰돼서 그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 받은 걸로 기억이 좀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싸게 받았고 그때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였어요. 제가 원래 신림사니까 제가 살집 구하다가 그 집을 가본 기억이 있었던 집이었던 거예요. 다 연이 있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가서 아유 야 이건 안 돼 하고 접은 거였어요. 한 6, 8개월 전에. 언덕이 너무 심해서 언덕이 심해서 그리고 거기가 등기상으로 평수가 8점 몇 평에서 9평이어서 야 이거 원룸 이거 안 돼. 이걸 1억 넘게 안 돼 하고 버렸는데 공교롭게 집을 구하다가 그 집을 제가 보게 됐어요. 친구 집 구해준다고 했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갔는지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그냥 집 구한다 전세나 월세 있냐 하고 봤는데 그 집을 보러 가는데 투룸에 거실까지 있는 거예요. 등기상 9평인데 베란다도 2개가 있고 그래서 보고 투룸이네? 그럼 이런 얘기가 완전 달라지는 데를 이제 그렇죠, 달라지죠. 들어가서 보고 그때 이제 확신을 저는 갖고 하나만 받자고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네. 최저가 선으로 그쵸.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했는데 그게 어쩌면 입찰할 때 선생님만 들어왔다는 게 전용 면적도 좀 작고 도면에 투룸이라는 게 안 나왔던 거예요? 없었어요. 돈.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 원룸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거기 언덕도 있고 하면 네. 임장 가고 했을 때 여기 아무리 신축이어도 원룸을 요 가격에 사는 거는 너무 비싸다 라고 생각해서 입찰을 안 간 거라는 생각도 드네. 맞아요. 근데 선생님은 그 안에서 또 정보를 잘 파악을 해서 이게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원룸이 아니고 투룸이구나를 선생님만 알게 된 정보여서 과감하게 최저가로 하나만 걸려라 했는데 2개나 걸려서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 물건의 수익률은 좋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대출은 잘 구했던 거고 명도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게 아까 물건 번호 사건이기 때문에 제한을 받는 게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선 그거 낙찰은 얼마에 받은 거예요? 하나가 1억 500에 받았고 잘 받았네.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 1억 1,500? 뭐 이 정도 샀던 것 같아요. 아까는 1억 500인데 하나는 1억 500에 완전 받았고 싸게 받았네? 네, 하나는 좀 차이가 있어. 층이 1층이랑 3층이었는데 1층이 제가 뒤에서 가보니까 반대쪽이 어떻게 좀 누가 있어. 봤을 땐 반지하로 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그냥 에이 뭐 되게 싸고 싸게 쓰고 3층은 좀 받고 싶어서 이제 좀 높게 썼던 것 같아요. 1억 2천 아래로. 네. 그래서 대출도 잘 받은 건데 얘가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게 물건 번호가 있었다. 그 부분 때문에 제약이 있었던 건 어떤 부분이었을까요?